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업계 최초로 파우치와 원통형, 각형까지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매각이 무산됐던 롯데카드가 2년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다시 등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최근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회장은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에서 창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이로써 LG 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파우치, 원통형, 각형까지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 투자에 건립하던 얼티엄 셀즈 3공장 인수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 유일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완성차 업체인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엔솔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된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에 이어 각형까지 3대 배터리 폼팩터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회사 측은 고객사별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하는 폼팩터 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과 합작 투자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제3공장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GM은 투자 금액 약 10억 달러를 회수하게 됩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예상되는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인수는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얼티엄 셀즈 3공장을 단독 공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더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토요타와 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토요타를 유력한 3공장 생산 물량 고객사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첨단 AI 개발을 통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반도체 자립을 막겠다는 겁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이번 통제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사용됐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80% 수준. 이를 무기 삼아 중국 옥죄기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나라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HBM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SK 하이닉스는 대부분의 HBM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부 사양이 낮은 HBM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이 작은 것으로 한다며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년 전 시장과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던 롯데카드가 2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다시 등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최근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재매각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MBK 파트너스의 매각 의지에 매각 성사 여부가 달린 가운데 유력한 인수 후보로 금융지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최근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로 UBS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매각 시도로 MBK 파트너스는 2022년 첫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JP모건이 주관했던 당시 매각에는 하나금융지주와 KT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MBK 파트너스가 매각 희망가로 3조 원대를 고집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9년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MBK 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컨소시엄은 당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약 1조 3,800억 원에 인수했고 MBK 파트너스는 지분 약 60%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기업 인수 후 5년 안팎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에 나섭니다. 여기에 올해는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 당시 조달한 6,4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만기를 맞았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몸값으로 3조 원대를 고집했던 2년 전과 달리 매각 의지가 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카드업계 업황이 악화하면서 롯데카드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가 조정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유통업계 카드라는 강점을 가진 롯데카드는 회원 수가 952만 명, 업계 5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다만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2% 감소하며 카드사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1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로 꼽힙니다. 롯데카드 인수 후보로 KB와 하나금융지주가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는 하나금융의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KB금융보다는 후발주자인 하나카드의 퀀텀 점프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금융 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나카드는 지금 그 8개 전업계 카드사 중에서 사실은 상위 4개에는 속하지 않는 카드사이고, 그런 후발업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 점유율 제고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몸값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회장은 어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복합문화공간 SJ 쿤스트 할레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 2024에서 이같이 창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은 투자 유치 컨설팅, 사업 설계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464개 스타트업에 95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한 퓨처스랩 동문기업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 함께한 협업 및 투자 관련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그룹사와 디지털 전환 관련 우수한 협업 성과를 올린 동문기업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룹 위기의 진앙이라는 오명을 쓴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공장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합니다. 적자가 큰 기초화학 사업의 원가 절감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어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1에서 3공장 가운데 2공장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하는 이른바 박스업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설비를 보호하는 조처입니다.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곳은 에틸렌 글리콜, 산화 에틸렌 유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가동이 멈춰선 건 올해 상반기 페트 가동 중단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공장 재가동 시점이나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기초화학 생산 부문의 원가 절감,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공장 단위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크래커 가동률 조정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운스트림 일부 라인의 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최적의 가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 강화 기조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은행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은행장을 교체했고 아직 차기 은행장 후보를 발표하지 않은 신한, 하나, 농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수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이 유력했던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3연임은 불발됐습니다. KB금융은 차기 은행장으로 이환주 현 KB라이프생명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 대표가 은행장에 오르는 최초 사례인데 임기 2년 차를 맞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경계를 허물고 밸류업과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 등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은행장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손 전 회장 사건 관련 조병규 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점, 감독당국이 현 경영진 늑장 보고에서 직접적인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제기하며 현재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정진환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추천하며 조직 쇄신과 세대교체 방점을 뒀습니다. 금융권은 올해 홍콩 HGS ELS 불안전 판매를 시작으로 부적정 대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은행장 선임 역시 당국 주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보다 변화와 쇄신을 선택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차기 은행장 후보를 발표하지 않은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임 전망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올해만 6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은 이성용 농협은행장 교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내부통제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한하나농협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는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올해 도시정비 사업 톱3 자리를 두고 건설사들의 순위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도시정비 수주 1위를 달리던 포스코 ENC가 막판 현대건설에게 자리를 내줬고 남은 수주 물량에 따라 3위 자리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 6조 원을 돌파하며 수주 2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스코 ENC가 1위를 차지했지만 현대건설은 최근 2건의 수주를 따내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말 4,064억 원 규모의 마장세림 재건축과 이달 1일 1조 2,830억 원 규모의 신반포 2차 재건축을 수주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 남은 만큼 이 기조를 유지하면 6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3위 자리를 놓고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3위는 GS건설, 4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7천억 원대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20일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리는데 삼성물산이 이 사업을 따내면 올해 총 3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게 됩니다. GS건설도 6,200억 원 규모의 봉천 14구역 재개발 수주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면 GS건설은 올해 총 3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순위 역전이 가능합니다. 5위를 달리고 있는 대우건설은 이달 2건의 추가 수주가 예상돼 3조 클럽에 입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초부터 선별 수주에 나섰던 건설업계.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해외 일감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도시정비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산 라면이 이달 인도네시아 수출품 선적부터 시험 검사 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에서 즉석면류 시장이 두 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에서 농심이 신라면, 툰바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규제가 풀리면서 수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은 라면 소비 2위 국가로 K라면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 옥사이드 관련 시험 검사 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증명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 라면업계의 환호 속 농심은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직격탄에 해외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농심의 올 3분기 해외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줄어든 3,028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대 수출처인 북미와 중국 매출이 꺾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자카르타 현지에서 신세이셔널데이 행사를 열고 신라면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제품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라면 먹방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현지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겁니다. 국제즉석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 개로 전 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툰바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과 LG전자,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캐나다 AI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투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텐스토렌트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짐 켈러는 한국 AFW 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주도한 7억 달러 규모의 최근 펀딩 라운드에서 삼성과 LG전자 등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스토렌트는 이번 자금 조달에서 기업 가치는 26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텐스토렌트는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가
2016년 설립한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는 그동안 텐스토렌트와 협업을 해왔지만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텐스토렌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어 이번에 추가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텐스토렌트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엔지니어링 팀과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최하는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4 서울콘이 오는 28일부터 4박 5일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서울콘의 경험과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콘이 규모를 더 키워 돌아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K-팝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인플루언서들은 지구 반대편 나라에까지 실시간으로 축제 상황을 공유합니다. 지난해 DDP 일대에서 열린 서울콘 월드 K-팝 페스티벌 현장.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이 다시 돌아옵니다. SBA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DDP 일대에서 2024 서울콘을 개최합니다. 서울콘은 서울의 뷰티, 패션, K-팝 등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박람회입니다. K-팝 공연과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는 물론 스트리트 패션 전시, e스포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콘은 2박 3일간 58개국에서 온 3,161팀의 인플루언서와 10만 2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이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 열리는 서울콘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와 풍부해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4 서울콘은 4박 5일로 기간을 확대해 3,500여 명의 인플루언서와 17개 세션, 25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언서와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이 만나는 인플루언서 기업 매칭 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판로 확장의 기회를 얻고 인플루언서들은 새로운 콘텐츠 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돼 팬 페스티벌과 강연 등에 포함된 인플루언서 스타디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서울콘 월드 K-팝 페스티벌 카운트다운은 올해 지코와 다이나믹 듀오가 헤드라이너를 맡아 공연을 이끌 예정입니다. SBN은 이들 외에도 공연을 펼칠 K-팝 가수 라인업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계획. 올해는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콘의 공식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1세대 게임 인플루언서인 초통령 도티와 독특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틱톡 스타 예런니가 2024 서울콘 공식 국내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더 풍성한 볼거리로 돌아온 2024 서울콘이 올해는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디지털 금융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3대 변화 흐름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자산,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가 가동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파생 상품 야간 시장이 열려 사실상 24시간 시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밤에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가동 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자산 시대를 맞아선 STO와 관련해선 지난달 29일 신설에 본인이 직접 관련 TF를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술 분야에선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입니다. AI 컨택센터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